백내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일단 백내장이란 건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백내장에서 백은 흰 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속에 뭔가가 하얗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들을 보면요, 나이가 많은 강아지의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 속에 까만 동공 안에 어떤 하얀 게 껴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강아지도 동물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어떤 이 하얗게 되는 구조물이 뭐냐면 수정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는요,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물인 수정체가 중간에 있는데, 그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뿌옇게 변하고 혼탁이 생기고 딱딱해지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백내장은 뭔가 하얘지는 거다. 뭐가 하얘지지?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하얗고 딱딱해진 거다. 그게 백내장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우리가 젊었을 때는 투명하고 말랑말랑했어요. 조절력도 좋았어요. 가까운 거, 먼 거를 다 잘 보게 해줬어요. 사물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그럼 백내장이 생겨서 그 수정체가 뿌옇고 딱딱해진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물체가 이런 빛을 보면 번져서 보이겠죠. 눈부심이 생겨요. 그리고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이 뿌옇게 번져 보여요. 한쪽 눈으로 봐도 사물이 갈라져서 겹쳐 보이거나 갈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백내장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안도요, 백내장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가까운 물체를 잘 보려면 수정체 조절력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는 게, 뿌옇고 딱딱해지니까 조절력이 떨어지는 것, 백내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리를 볼 때 노안이 발생하고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 백내장의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백내장이란 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어요. 무조건 생깁니다. 우리가 흰머리가 안 생기고 주름이 안 생기는 사람 없겠죠. 마찬가지로 백내장도 눈 속에서 수정체가, 우리가 머리가 하얗게 변하듯이 수정체가 하얗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백내장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원인은 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 외에도 좀 특별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백내장이 남들보다 좀 빨리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상, 그러니까 눈을 다친 경우, 어떤 둔탁한 것에 맞거나 부딪힌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백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제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제를 강하게 쓴 분들은 백내장이 약제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또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건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눈 속의 수정체를 이 산화 스트레스라 그러는데, 수정체 단백질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변성돼서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인데요. 물론 노화도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외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직사광선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백내장이 훨씬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당뇨, 외상, 스테로이드, 자외선, 이 네 가지가 백내장을 진행시키는 특별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백내장 예방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자, 일단은 이 백내장이란 건요, 눈 속의 수정체가 결국은 구조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변성이 되려면 그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산화 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백내장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당뇨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돼요. 당 관리가 안 되면 이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백내장이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도요, 마찬가지인데 선글라스를 껴서 자외선을 좀 차단을 해주시면 백내장의 진행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안과에서 정기 검진을 좀 받으시면서 본인의 수정체 상태, 혼탁도가 어떤지는 한 40대 중후반부터는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 영양제 먹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백내장은요, 안약으로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양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약을 복용한다 그래서 백내장이 안 생기거나 치료가 되는 약은 없습니다. 영양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작용을 좀 억제하는 그런 보조적인 영양제들은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비타민 E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함유된 어떤 영양제를 드시면 그래도 몸속에 항산화작용을 좀 유도를 해서 백내장이 조금 느리게 지연시킬 수는 있다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백내장 수술은요, 어쨌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실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눈 속에 백내장이 진행을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감을 겪어요. 일단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노안이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계속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쓰더라도 사물이 다 뿌옇고 허옇고 침침하게 보입니다. 눈부심도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백내장 수술을 받는 타이밍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의 절대적인 연령이에요.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백내장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80세가 되면 무조건 백내장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근데 너무 심해지면 일단 수술을 하는데 좀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적당한 정도의 백내장은 사실 수술이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백내장 수술의 적정 연령은 70대가 되셨으면 그래도 백내장 수술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안과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객관적인 시력입니다. 안과에 가서 시력을 쟀는데 환자분의 교정 시력, 그러니까 안경으로 아무리 올려도 시력이 한 0.6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졌고, 눈이란 건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그 보는 기능이 많이 저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수술로서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환자분의 주관적인 불편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간혹 가다가 백내장이 40대나 50대에도 굉장히 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나이는 얼마 안 되셨지만 본인이 보는 걸 일단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죠. 그래서 안과에 왔는데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력적인 불편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보이는 게 너무 침침하고 뿌옇고 불편한 분들은 일단 안과에 방문하셔서 백내장 관련된 정밀 검진을 한 번을 받아보시고, 불편감이 심한데 시력도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용체가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고 기능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부작용이 적어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인공수용체들도 많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면 삶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의 하나는 젊음이에요. 근데 젊음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노화가 덜 될까거든요. 노화의 속도를 늦추자, 젊음을 유지하자,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도 마찬가지죠. 눈을 젊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혹은 수술로서 다시 눈의 젊음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안도 수술로서 고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방법이 백내장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젊음에 대한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내장 수술 위험하거나 아프진 않나요? 백내장 수술은요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이면 끝나고 무통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요. 주변에 이제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아팠냐? 그럼 이제 아프진 않았다. 근데 좀 정신이 없고 눈을 좀 막 이렇게 꾹꾹 누르는 느낌은 좀 나는데, 근데 뭐 그게 아프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면 마취약도 뭐 그냥 안약으로 점압만 하면, 안약만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완전히 마취가 되고, 그다음에 수술 과정 자체도 어떤 관련된 장비나 기구들이 너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안과 의사들의 숙련도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요즘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수술은 아니고, 대신에 안과 의사를 이제 경험이 많고 숙련된 그런 안과 의사를 잘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백내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백내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은 몇 가지 안 돼요. 일단 자외선, 그러니까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실 때는 선글라스를 꼭 써주세요. 그게 이제 백내장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당뇨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 조절을 잘 해주시고, 스테로이드 사용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경우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처방하는 의사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백내장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건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본인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산화 스트레스를 올릴 수 있는 흡연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내장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요즘은 사실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검색 사이트에만 찾아보더라도 백내장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각종 렌즈라든가 아니면 뭐 수술 방식에 대해서 뭐 레이저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 뭐 렌즈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오히려 더 선택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과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환자분들은 전문적인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쉽게 현혹되기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안과 의사들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를 전파를 하려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본인한테 꼭 필요하게, 그러니까 과하게 수술을 권하지 않는 그런 양심적인 병원에서 주변에 수술을 받은 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평가가 좋은,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의사의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병원에 방문하셔서 안과적인 정밀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안과적인 질환이 아마 안구 건조증일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환자로도 많이 오시는데, 일단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첫 번째, 눈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구는요, 우리 눈알은 이 겉이 촉촉한 수분층이 덮어주고 있어야 돼요. 항상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눈물층의 가장 바깥쪽을 보면 기름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름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물이 증발되는 거 막아줘요. 눈물이 증발되는 거 막아주는데, 이 기름막이 불안정해지고 기름막이 깨지면,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물만 있으니까 자꾸 증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안구 건조증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 겉에 결막이라는 얇은 투명한 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막이 늘어나요. 그걸 결막 이완이라 부르는데, 결막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물리적인 마찰도 일으키고, 안구 내부에, 결막 내부에 공간 자체가 줄어들어서 눈물이 밖으로 밀려 나오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눈물이 바깥으로 밀려 나와서 눈물이 자꾸 흐르는데 눈은 굉장히 건조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눈이 건조하고, 나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눈이 너무 뻑뻑하고 따가워. 병원에 오셨는데 의사가 보더니 안구 건조증이라고 진단을 한다. 눈물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안구가 건조하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그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구 겉에 표면의 눈물층이 약한 것과 그 다음에 눈물이 반사적으로 눈이 자극이 돼서 눈물이 나오는 것은 별개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눈물층이 약해지고, 두 번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결막 이완, 즉 결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눈물층을 이제 보면 사실 눈물층이 뭐 몇 가지 층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과 의사만 알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층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건 뭘까요? 그건 물입니다. 수분이 제일 많겠죠, 당연히. 인공 눈물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수분층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에 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딱 그 눈물의 농도에 맞게끔, 그래서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수분이 들어가도 우리 안구에 수분층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게끔 만든 게 인공 눈물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 인공 눈물 이렇게 많이 넣으면 눈에 뭐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고, 인공 눈물은 많이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에 한해서는요, 많이 넣어도 상관은 없고 그냥 수분층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자주 넣어 주시는 거는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 눈물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없나요? 두 가지 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공 눈물은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회용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인공 눈물이라는 것은 그 눈물층에 물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넣어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안약이라는 건 하루에 몇 번 넣으세요,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적정 농도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방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부제가 들어있는 안약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넣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처럼 자주 넣어야 되는 안약들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일회용 인공 눈물을 한번 뚜껑을 따서 사용을 한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깨끗하게 썼어도 아까워하지 말고 폐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이 번식한 상태에서 눈에 들어가게 되면 각막이나 결막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인공 눈물은 원칙적으로 뚜껑을 따면 24시간 후에는 무조건 폐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아도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나요?
사실 시력과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관이 돼 있기도 해요. 시력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잘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안구 건조증은 우리 안구의 표면에 눈물이 마르는 질환이죠. 그런데 그 눈물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물이 촉촉하게 매끈하게 발라져 있어야 우리가 잘 보여요. 시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 눈물층이 깨지고 불균일하게 되면 보이는 게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나 자꾸 뭐가 뿌옇게 뭐가 낀 것처럼 안 보이다가 눈을 깜빡거리면 잠깐 잘 보여. 근데 다시 또 뿌옇게 안 보여,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층이 깨져서 시력이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시력과 안구 건조증은 아주 별개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구 건조증이 진짜 심한 경우에는 각막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층이 마르기 때문에 각막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벗겨져요. 각막이 스크래치가 난 상태를 각막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각막염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균이 감염이 돼서 침투하면 이제 각막 궤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안과적인 질환으로서 시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트북을 정말 집중해서 본다, TV를 집중해서 본다, 핸드폰을 집중해서 본다 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눈물층이 빨리 말라요. 그러면서 건조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도 본인이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눈을 좀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것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따뜻한 물수건 온찜질이 좋습니다. 이건 아무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아무 수건이나 물에 적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분, 3분 돌리면 그게 한 적정한 온도, 한 40도, 45도 정도로 데펴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우리 눈 내부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물층에 있는 가장 외부의 기름막이 이 마이봄샘이라는 눈꺼풀의 기름샘에서 생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아니면 사무실에서라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주면 기름의 특성은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돼서 풀립니다. 그리고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이봄샘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찜질만으로도 간단하게 안구 건조증 증상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눈물층 가장 외부의 기름막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안구 건조증에 좋은 제품이 있나요? 오메가3가 함유된 그런 영양제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영양제까지 드실 건 없고, 사실 오메가3라는 것은 등푸른 생선에 굉장히 많아요. 고등어 같은 그런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식사를 하시면서 영양분을 보충해준다는 개념으로 등푸른 생선을 가끔 섭취를 해주시면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특히나 눈 쪽에 기름층에, 눈물막의 가장 외부의 기름층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메가3가 함유된 음식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 사용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은 적당한 온도의 어떤 온열 찜질이 될 수 있는 그런 팩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요즘에는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어떤 굳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시간, 눈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 정도는 안구 건조증 해소를 위해서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안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안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층에도 여러 가지 뮤신층, 물층, 기름층 이런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 그런 층들을 어떤 염증 반응을 해소시키고 뮤신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에 일단 안구 건조증 때문에 오시게 되면 안약을 처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봄샘을 기름 배출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로서 IPL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IPL이라는 것은 사실 피부과 용어로 먼저 개발이 된 건데, 이것을 눈꺼풀에 레이저를 적당한 파장에 적당한 세기의 레이저를 맞춰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제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 배출이 원활하게 풀리게 되고 염증 반응이 감소가 돼서 안검염이라 부르는 그 눈꺼풀 주변의 염증이 좋아지고,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치료로 IPL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콜라겐
플러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꺼풀 아래쪽에 보면 위아래로 우리 눈꺼풀에는 이제 코로 연결된 눈물이 배출되는 관이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콜라겐 플러그라고 아주 조그만 콜라겐 조각을 그 눈물이 내려가는 관에 쏙 넣어줘요. 그럼 그 콜라겐이 한 2달 정도 버티면서 눈물이 내려가는 걸 좀 막아줍니다. 그러면 눈물이 덜 내려가기 때문에 심한 안구 건조증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몸속에 뭔가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냐? 콜라겐이니까 넣어도 돼요. 콜라겐은 우리 연골이나 피부 같은 데에 있는 그냥 인체 조직 중에 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라겐을 여기 넣었을 때 한 2달 정도 지나면 알아서 스스로 녹아서 배출이 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 부작용 없이 콜라겐 플러그 치료를 받으면 또 안구 건조증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안구 건조증, 각막이 스크래치가 나는 각막염이 발생할 정도의 정말 심한 안구 건조증에서는 자가혈청 안약을 만들어서 그걸 점안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렌즈를 끼는 것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행위인가요? 자, 일단 렌즈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덮이는 이물이겠죠. 소프트 렌즈가 됐든 하드 렌즈가 됐든 마찬가지인데 각막 표면에 어떤 이물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질이 뭐 실리콘으로 만들었던 아크릴로 만들었던 그 차이일 뿐인데, 일단 이 렌즈를 눈 속에 넣게 되면 이 렌즈 자체가 수분을 필요로 해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 물을 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눈에 마찰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층을 인위적으로 깨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끼는 것은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심하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렌즈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과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단계로 시행하는 것은 안약입니다. 일단 우리 눈물층이라는 것은 뮤신층, 물층, 기름층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닥에 있는 뮤신층을 좀 보강하는 안약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결막의 염증 성분을 가라앉히는 건 소염제도 같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인공 눈물도 당연히 처방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약만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안구 건조증의 경우에는 우리 눈꺼풀 주변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그 기름샘에서 기름이 배출이 되고 그게 이제 눈물층의 가장 외부 기름막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름막이 깨져서 기름막이 약해져서 그 밑에 물층이 자꾸 증발하는 게 안구 건조증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기름 배출을 원활하게 만드는 게 또 안구 건조증의 치료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만드는 게 IPL 레이저가 있죠. IPL 레이저라는 건 처음에는 피부과에서 쓰는 목적으로 개발이 된 장비인데, 이제 안과에서 마이봄샘, 즉 눈꺼풀 내부의 기름샘을 풀어주는, 배출 기능을 풀어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파장에 적절한 세기의 그 레이저를 조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라겐 플러그 삽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눈꺼풀에는 이제 코랑 연결된 코 눈물 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아래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으로 눈물이 내려가는데 그 관의 내부에 콜라겐으로 된 플러그를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플러그가 안에서 우리 코눈물관 내부에서 2달 정도 버티는데 그동안 눈물이 덜 내려가기 때문에 눈물이 풍부해지고 물리적으로 바로 이제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신체 외부 물질을 그렇게 눈 속에 관에다 넣어도 되냐? 콜라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면 콜라겐이란 것은 우리 피부나 연골에 있는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라겐을 플러그로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게 되더라도 이게 한 2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한 치료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각막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피에서 피를 뽑아서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시킨 다음에 자가혈청을 안약으로 만들어서 안구에다가 점안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백내장 약을 써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내장을 쓰는 안약이 몇 가지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오리지널이 된 안약은 사실 일본에서 출시가 된 안약이고, 이거는 198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안약인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한다 정도였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일단 추적이 됐고, 그 결과 백내장에 쓰는 이런 안약은 그다지 효과는 없다. 아주 초기에 백내장을 약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정도이지 백내장을 치료한다든가 이미 백내장이 생긴 눈을 되돌린다든가 그런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인의 눈피로의 원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눈과 관련해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불평을 야기하는 건요, 근거리 작업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근거리 작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핸드폰 보시는 분들 시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근거리 작업 때문에 불편한 자세를 오랫동안 본인도 모르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근거리 작업 자체가 노안의 발생 시기도 앞당깁니다. 그래서 노안이 현대인들이 더 빨리 와요. 이런 눈이 피로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결국에는 근거리 작업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불필요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줘도 노안이 오는 것을 좀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눈 관련된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성분으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어요. 루테인, 지아잔틴은 이제 녹황색 채소에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 시금치라든가 케일이라든가 이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망막의 황반변성의 악화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은 뭐 블루베리 같은 그런 각종 베리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안구 건조증을 이제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좋은 지방산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 같은 그런 생선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타민 A랑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야맹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당근이나 호박 같은 그런 식품들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식품들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식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 피로 해소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 20, 20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20, 20, 20이 뭐냐면 20분간 본인이 어떤 근거리 작업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일단 쉬세요. 쉬는데 20초간 쉬어요. 근데 20초간 어떻게 쉬냐면 이제 이건 이제 서구에서 만들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서구식인데 20피트라고 하거든요. 20피트가 보통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방 안에서 멀리 벽에 있는 정도의 물체가 한 6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초 동안 쉴 때 그럼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20, 20, 20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분 정도 근거리 작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20초 정도 먼 곳을 보고 쉬어라. 그렇게 되면 눈의 조절력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노안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구 건조증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온찜질, 그 따뜻한 물수건이나 아니면 온열 찜질팩 같은 걸로 온찜질을 해주시면 안구 건조증을 좀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본다든가 핸드폰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뭔가 집중을 해서 사물을 볼 때 의식적으로 눈을 가끔씩 좀 깜빡이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좋다고 알려진 당근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눈에 안 좋은 식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황반변성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안과 의사들이 전달을 할 때 너무 특정 식품들만 강조를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지나치게 무슨 그런 녹황색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식품들은 섭취하는 게 그게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반찬으로 가끔 먹는 정도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양이 골고루 잡힌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지, 뭐 특정 식품 자체를 눈에 좋다고 해서 그걸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안과 의사로서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안과적인 영양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루테인인데, 그 루테인이라는 게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아주 대규모의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 루테인과 그다음에 구리, 아연, 지아잔틴, 각종 비타민을 포함한 그 공식에 딱 맞춘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건성 황반변성이 더 나쁜 습성 황반변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배합 공식은요, 이제 영어로 RS2라고 부르는데, 그 RS2라는 공식에 의해서 배합된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시중에 RS2 공식에 따라서 배합된 루테인 제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안구 건조증도 좀 좋게 만들려고 오메가3 성분이 포함된 그런 영양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건 저는 굳이 말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테인 제품을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건성 황반 변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불필요하게 이 루테인을 복용하는 경우에 우리 신체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일부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성 환반 변성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제제를 RS2 공식에 맞게끔 복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습성 황반 변성으로 가는 걸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황반 변성 소견이 전혀 없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영양제를 드시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세가 50세 이상 되면 황반 변성이 자연스럽게 건성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조금씩 두루제니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안과에 가셔서 망막 정기 검진을 망막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쉽게 안과 의사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좋은 허브차도 있을까요? 뭐 요즘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차들이 뭐 많이 나와 있죠. 뭐 녹차도 있지만 말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어떤 차나 어떤 식품이 뭐 눈에 딱히 더 좋다 이렇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안과 전문의 입장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대규모의 잘 짜여진 디자인의 임상 연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차나 식품은 없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꼭 지키시는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안과 의사로서요, 저는 일단 자외선은 꼭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될 일이 생기면 선글라스를 꼭 써줘요. 왜냐면 자외선이 눈 속에 들어올 때 일단 1차적으로 수정체 백내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망막에도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황반 변성이 생길 가능성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직사광선 아니면은 햇빛이 밝게 비치는 날에 운전을 오래 하신다, 그럴 때도 선글라스는 꼭 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노안이 생기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노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노안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이제 근거리 작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통 한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노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의학적으로 얘기해서 수정체 조절력 자체는 그 전부터도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보통 우리가 증상을 느껴서 이제 가까운 게 이렇게 침침하게 보이지? 이런 노안 증상은 한 40대 중반 이후부터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없이 노안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수술 없이 이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당연히 이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가 있죠. 안경이라고 하면 이제 돋보기가 들어간 그런 혹은 다초점 안경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근거리를, 노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까운 근거리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 안경, 그리고 요즘에 렌즈 중에서도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 눈에 끼는 컨택트 렌즈가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 그걸 끼워도 이제 노안의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노안을 치료하는 이제 점안액, 그러니까 안약이 나왔다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출시가 됐습니다. 노안 치료 안약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국내 제약사에서 필로카르핀이라는 그런 이제 약제가 있는데, 그 약제의 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이제 노안 치료 목적으로 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옛날에는 이 필로카르핀 약제가 사실 녹내장 치료제로도 사용이 됐었어요. 녹내장 치료로서 옛날에 썼던 건 농도가 좀 진했고요. 요즘 이제 그 농도를 좀 묽게 해서 나왔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눈동자, 그러니까 이 퓨필이라 부르는 이 홍채를 이렇게 축동시킵니다.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게 되면 핀홀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종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이렇게 사물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조절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돋보기에 낀 것처럼 이제 근거리 사물의 구분이 선명해지는데, 이제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핀홀 이펙트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노안을 교정하는 그런 안약이 있는데, 사실 부작용이 좀 있죠. 뭐냐면 동공이 인위적으로 작아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도가 어둡게 보인다. 그러니까 야간에 운전 같은 거 할 때 위험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아직까지 널리 상용화되긴 좀 힘들다. 그래서 노화는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술 말고는 아주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노안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요? 노안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죠. 일단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감과 부작용이 오는 게 더 큰데, 노안을 방치했다. 그러니까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억지로 보려고, 돋보기 없이 억지로 안 보이는 가까운 물체를 보려고 할 때 눈에 과도하게 조절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두통과 피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안과적인 질환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다른 안과적인 질환을 진단하는 게 노안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뭐 항반 변성이 있다든가 녹내장이 있다든가 이래서 다른 질환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거 노안 때문인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안과에 오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노안 때문에 다른 질환의 진단이 지연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큰 부작용을 끼칠 수 있습니다. 노화와 노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 노화라는 말은 쉽게들 하잖아요. 근데 노안이라 그러면 뭔가 이제 눈과 관련된 안과적인 이제 지식이 관련된 건 좀 어렵다. 노안이란 건 도대체 뭘까? 그 원리는 뭘까? 그 메커니즘 같은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럼 안과는 어려우니까, 눈은 생소하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눈이 노화되는 게 노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물체를 구분하는 능력, 즉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원리를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구 내부에는 수정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비유하면 렌즈에 해당이 되는데, 그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뿌얘집니다. 그것이 이제 백내장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 그리고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뿌얘지고 그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고 그 수정체를 잡고 있는 모양체 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되면 노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즉 노화가 되면서 노안이 발생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흔히 노안과 착각하는 병이 있나요? 이제 안과적인 질환들을만 얘기할 때 일단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해하세요. 그러니까 안과의 질환명이 뭐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황반변성도 있고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 질환들이 도대체 뭘까? 백내장이란 건 뭘까? 녹내장이란 건 뭘까? 전혀 감도 안 오시고 모르죠. 사실 일반 의사들, 안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백내장이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하면 모릅니다. 근데 사실 노안하고 가장 흔히 착각하는 병은 백내장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일단 백내장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 백내장이란 거는 우리가 머리가 백발, 머리가 휘어졌다 할 때 그 백발, 흰 백자를 써서 백내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 속에 수정체라는 구조물,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하얗게 변한다 그래서, 혼탁이 온다 그래서 흰 백자를 써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내장이 오게 되면 이 수정체가 하얗고 딱딱해지죠. 우리가 물체를 가까이 보려면 근거리의 조절력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수정체, 우리 눈 속에 렌즈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정체 렌즈의 조절력이 떨어지는 게 백내장이기 때문에 결국 노안은 백내장과 같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안은 백내장 때문에 온다라는 말도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노안과 같이 가장 긴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안과적인 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노안은 언제부터 진행되며 증상이 무엇인가요? 자, 일단 노안이라는 것은 보통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 우리 눈 속에 그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부터도 노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드문 경우고, 보통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노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과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한 만으로 45살 정도 됐는데 가까운 거 보려고 하면 침침하고, 그러면서 눈이 굉장히 피로감이 들고 심한 경우에 두통까지도 온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오세요. 나 이거 무슨 심각한 안과적 질환인가 병인가 하면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시력 검사를 해보고 근거리 시력을 재보고 시력 교정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바로 전형적인 노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안이라는 것은 40대 중반부터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노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눈의 피로감, 그러면서 근거리 가까운 게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책상에 있는 어떤 작은 글씨 아니면 핸드폰 글씨가 예전 같지 않게 뿌옇게 보이고 자꾸 이거를 떨어뜨려서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뭔가
가까운 작업을 집중해서 하다가 이렇게 멀리를 봤다가 다시 또 금방 가까운 걸 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거나 두통이 온다. 그것이 초기 노안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안과적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급실에 갔다고 치죠. 우리 심장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뇌가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럼 그거는 만약에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 뇌 수술이 필요하다, 그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냥 의사가 이 사람 수술하셔야 됩니다, 보호자한테 동의 받고 그냥 바로 수술방에 들어가겠죠. 근데 안과 수술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안과는 뭐 눈이 정말 심각하게 다쳐서 이 눈은 수술 안 할 경우에는 보존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도 응급수술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노안을 교정하는 수술, 아니면 백내장 수술, 이런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 꼭 필요한 응급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안과 의사,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일단 주관적으로 환자분이 얼만큼 불편하시냐 여쭤봐요. 일상생활이 얼만큼 힘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보는 건 객관적인 시력 검사 결과를 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럼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작업이나 일이나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우리 삶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된다? 그럼 그것은 수술을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노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한데, 일단 초기의 노안, 40대 초중반까지의 노안은 근시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굴절 교정 수술, 라식이나 라섹을 모노비전으로 하는 방식으로도 노안을 일단 교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 방식은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 눈 속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공수정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기능이 좋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들이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노안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50대가 지나야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환자분께도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력이 떨어지고 환자분이 많이 불편해졌을 때,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 백내장의 객관적인 혼탁도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런 정말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니까 괜히 걱정이 되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요, 이제 사실 지금 시행된 지는 이제 한 40년 정도 됐어요. 백내장 수술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수술인데, 그러면서 관련된 어떤 인공수정체라든가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죠. 이제 백내장 수술은 한 10분이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숙련도도, 물론 이제 그 백내장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한테 받았을 때의 얘기지만, 의사의 숙련도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모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저는 저희 성모진안과의 유튜브 채널 찐안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전문적인 안과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안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화두는 젊음과 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젊음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노화가 좀 덜 오게끔 막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점차 정복되는 질환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단순히 수명만 길어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단순히 수명만 연장이 되는 건 고통과 불편이 그만큼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과 의사로서는 이런 눈의 젊음과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들과 관련한 백내장 수술 그리고 망막 치료도 진지하고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물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라식이나 아니면 투데이 라섹, ICL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확립이 되어 있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특히나 빛번짐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 초점거리에서 다양한 시력 기능이 잘 나오는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저희 병원에서 제가 선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선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의사들과도 논문과 학회 발표로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끔 적절하게 시행을 받으면 여러분의 눈의 젊음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고, 노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 돋보기 안경과 렌즈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의 행복이 그만큼 보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안과의사로서 그런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부 전공으로는 망막을 전공을 했는데 망막의 질환은 굉장히 난치성 질환도 많고요. 그리고 진단하기 어려운 진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각종 주사 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런 안군의 주사 치료로도 황반변성 등의 이런 질환들을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과 전문의로서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에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숙련된 저희 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저희 성모진환과의 유튜브 채널 진환과를 방문을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고 본인의 어떤 눈에 백내장이나 망막이나 본인의 시력교정 수술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저희 의료진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